자, 세포막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포막에 대한 요 기본적인 두 줄은 의미가 없어요. 너무 쉬워요. 뭐 세포 형태를 유지를 하고 뭐 둘러싸이고 그다음에 뭐 출입을 조절한다. 이건 누가 몰라. 그런데 세포막의 주성분부터도 마찬가지야.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뭐 굳이 이거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구조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바라볼 겁니다. 자, 인지질 이중충이다. 인지질 이중충이다. 한 개도 아니고 인지질 이중충이다. 자, 인지질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시죠? 대가리에다가 꼬리가 두 개다. 저 대가리에 인산이라는 물질이 붙어 있는데 인산은 물하고 좀 친해요. 그래서 대가리는 물과 친하다, 친수성 이렇게 말하고, 꼬리는 지방산, 기름의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물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친하지 않다, 수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떤 거는 친유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기름하고 친하다 해서. 오케이? 이거는 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 정도 보고, 막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이 이렇게 안에 박혀 있는 것도 있고, 한쪽만 박혀 있는 거, 대가리가 이제 바깥쪽에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바깥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막단백질은 기능에 따라서 진짜 다양한 기능을 하거든요. 뭐 세포 인식도 있고, 아니면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기도 하고, 통로 단백질, 운반 단백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뒤쪽에서 배울 거고요. 효소 역할도 할 것이고. 자, 막단백질은 말 그대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별표 치세요. 나와요. 자, 보통 단백질은요, 그냥 물하고 친하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막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단백질은 아닌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막단백질도 마찬가지야. 잘 봐. 친수성이라는 부분하고 소수성 부분하고 같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 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을 해봐. 막단백질이 지금 인지질 이중층에 박혀 있는데, 인지질 이중층에 박혀 있는 안쪽 부분은 무슨 수성이냐면 소수성이야. 기름하고 친하니까 안쪽에 있겠지. 안 그러니? 근데 바깥쪽에 이게 튀어나와 있는 거 있지. 이런데 이게 바깥에 튀어나온 거. 이거 물하고 친한 곳이야. 이해하세요? 친한 것이 아니면 위치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막단백질은 인지질 이중층에도 박혀 있고 바깥쪽에도 있기 때문에 친수성과 소수성이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쉽다. 알겠죠? 이거 나와. 질문 나오니까 꼭 알아주세요. 100% 친수성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 사실이에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세포막의 기능에 대해서 볼 건데, 첫 번째는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성질입니다. 자, 선택적 투과성은 뭐냐? 초이스 한다는 얘기야. 내가 통과를 시킬지 말지는 누가 결정하냐면 단백질의 성분에 따라 결정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동을 시킨다. 자, 산소하고 지금 포도당을 예시를 들고 있는데, 산소는 기체잖아, 맞지? 기체는 분자 구조가 일반적인 것보다 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적으로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질 이중층은요, 되게 좁아요. 이해갔어요? 좁다고. 그 좁은 곳을 기체는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환 같은 거 있잖아. 모세혈관과 폐포의 기체 교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직접 통과한다라는 그 용어 때문에 통과 수송 방법의 이름이 있어. 그건 뒤에서 배울 거고. 포도당 같은 경우는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할 거야. 포도당은 당연히 친수성이라는 부분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포도당이 분자 구조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생각보다. 우리 입장엔 작겠지만 얘네 입장엔 크다고. 그렇기 때문에 비좁은 저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막단백질 기능도 한번 바라볼 건데, 쌤이 말했던 세포 인식, 신호 전달, 효소, 물질 운반, 뭐 이런 등등등이 있는데요. 별거 없어요. 세포 인식은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세포막인데 여기에 당단백질이라고 해가지고 포도당도 있고, 아니 포도당 탄수화물 있고요. 여기 지금 뭐가 있어? 단백질이지. 이걸 당단백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단백질에다가 지금 뭐 탄수화물 같은 거 꽂아져 있으면 그걸 당단백질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해하세요? 당단백질. 알겠죠? 이런 당단백질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아. 이렇게 무슨 수염처럼 자라 있단 말이야. 이해가요? 그럼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포를 인식하는 거야.
더듬이야 더듬이. 더듬이라고 더듬이. 세포가 예를 들어서 봐봐. 곤충이나 이런 더듬이 갖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더듬이 하다가 벽에 딱 부딪히면 더듬이가 먼저 부딪히잖아, 맞지? 그러면 막혀 있다라는 걸 본인이 스스로 뭐 인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세포도 마찬가지야. 세포가 계속 자랄 수는 없잖아, 맞지? 자라다가 벽에 딱 마주치는 순간, 그 벽에 마주치는 거는 이 방단백질이 딱 닿는 순간 이제 세포가 인식을 하고 야, 더 이상 자라지 마. 이렇게 세포분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게 아마 요 신호 전달까지도 함께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세포를 구별하는데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자, 신호 전달은 너네가 알다시피 뭐냐면 수용체 단백질 같은 거, 뭐 나트륨 칼륨 펌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소로서 작용을 하기도 해요. 효소. 어떤 물질을 이화하거나 동화를 시키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물질을 운반하는 수송 단백질 옆으로 통로 같은 거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유동 모자이크막을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생명과 원에서도 항상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유동하고 모자이크막 이렇게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유동은 움직인다는 얘기고 모자이크막은 뭐냐면 우리가 세포막을 봤을 때 모자이크 아시죠? 뭔가 조각조각 난 것들이 중간중간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모자이크막이라고 해요. 그 박혀 있는 게 뭐냐? 단백질이에요. 막단백질이 중간중간 박혀 있어요. 그래서 모자이크처럼 보인다. 모자이크막이에요. 심지어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움직인다는 게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데요. 뭐가 움직이냐? 인지질이 움직여요. 인지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파동치면서 왔다 갔다 해요. 이해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박혀있는 단백질도 같이 움직이고 심지어 앞전에 얘기 안 했지만 콜레스테롤도 같이 움직여요. 박혀있는. 알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험 두 가지를 할 건데 별거 없어. 내가 일정 부분의 형광물질을 제거를 해버렸어. 여기 봐봐. 네모난 조각을 제거 부분이야. 그럼 시간이 지났을 때 얘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가 그대로 제거된 상태로 유지가 될 건데 지금 메꿔졌어. 다시 제거가 됐다가 다시 메꿔졌다고. 이해가? 그 말은 여기를 누가 메꿔? 인지질이 와서 메꿔준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만든 거야. 이해가시죠? 얘도 마찬가지야. 사람 세포의 형광물질 색깔, 생지도 형광물질인데 둘이 융합을 해버렸어. 만약에 인지질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대로 반반 나눠가지고 유지를 할 텐데 섞였다고. 형광물질을 계속 움직이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위치를. 알겠죠? 그게 인지질에 움직인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거 너무 쉽다 야. A는 인지질, B는 막단백질 맞고. 자, 이중막 구조, 인지질, 이중충. 자,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자, 세포막은 무슨 구조래 지금? 이중막이야? 이중막? 맞을까? 이중막 맞을까? 자, 1번은 맞고.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그림 그려야 돼가지고. 이걸 인지질 이중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인지질 이중충이라고 얘기한다고.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단일막이라고 해요. 막 한 개. 막이 한 개라고 하죠, 우리? 단일막. 콜?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 이거 합치면 이중막이라고 하는 거야. 막이 두 개라고. 이중막이 뭐가 있어? 엽록체, 외막, 내막, 미토콘드리아, 외막, 내막, 핵막, 외막, 내막 이런 것들이 이중막이라고 알겠어? 단일막하고는 좀 달라. 알겠어요? 단일막은 곧 인지질 이중충이다. 인지질 이중충이 막 한 개짜리라고 알겠어? 이해감? 세포막은 막 한 개야. 알고 계세요? 이중막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중막 구조는 아니다. 인지질 이중충 혹은 단일막이라고 해주는 게 맞겠다. 이해감? 다음 3번 볼게요. A하고 B는 유동성이 있다. 움직이니까. 자, A의 꼬리 부분은 바깥쪽을 향하고 A의 꼬리 부분은 안쪽을 향하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건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거. 선택적 투과성. 자, 막단백질 기능이거든요. 운반하고요. 전달하고요. 효소하고요. 이거 하고요. 막 유동성이 있긴 하지만 조절하지는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물질의 종류인데요. 자, 크기가 작은 분자나 자, 소수성 중요하고요. 크기가 작은 분자. 보통 크기가 작은 분자는 뭐가 있느냐? 기체가 있습니다. 기체 알겠죠? 기체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소수성 물질인데 자, 지방산 같은 거 있잖아요. 지방, 기름기 같은 것들은 직접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직접 통과를 한다. 근데 너네가 어려워하는 게 요 물이야. 물을 좀 힘들어해요. 왜 그러냐면 소수성이라고 외웠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물이 나오면은 물은 소수성이 아닌데 왜 물을 넣었을까? 물은요 예외적으로 직접 통과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암기해 주시면 좋겠다. 암기해 주세요. 물은 직접 통과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크기가 큰 거나 이온 같은 거 있잖아요. 자, 포도당, 아미노산도 참고로 크기가 크다. 나트륨과 칼륨은 당연히 뭐 이온 정도 되겠죠. 얘네들은요 수송 단백질을 통해서 막단백질을 통해서 직접 통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굉장히 큰 거 있지. 이거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크기. 이 단백질. 단백질은 세포막 5에 의해서 함입이야. 함이 뭐냐면 우와 먹는 거야. 이해했어요? 어떻게 먹냐? 세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단백질 들어가서 나중에 뽕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가시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수송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확산. 그 다음에 뒤쪽에 삼투도 배울 거 알겠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확산은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구분 잘해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확산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농도로 얘기한다면 용질 자체가 이동을 할 건데 용질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게 자연현상이죠. 방구를 끼게 되면은 옆 사람이 냄새를 맡고 있는 것처럼 똥 냄새가 나는 것처럼 향수 냄새 여러 가지 냄새 있죠. 그 냄새가 퍼지는 것도 내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그 냄새가 안 나잖아. 그럼 저농도야. 그러니까 나 쪽으로 올 거야 무조건. 어쩔 수 없어. 내가 피해도 나한테 옵니다. 알겠죠? 갑자기 고기 냄새가 생각나네요. 고기 땡기네요. 자, 아무튼 에너지 쓴다 안 쓴다? 전혀 쓰지 않는다. 방귀 낀다고 에너지가 없으면 오지 않아요? 오잖아요. 맞죠? 전혀 상관없다. 자, 단순하고 촉진은요. 그러면 좋아요. 용질 자체가 세포막으로 들어오든 나가든 간에 둘 중에 하나 할 건데 근데 저 두 가지의 여부가 뭐냐? 막단백질을 통해서 통과를 하냐 아니면 직접적으로 인지질을 통해서 직접 통과를 할 것이냐에 따라 촉진과 단순으로 나눠질 거다. 자, 막단백질을 통해 통과하는 거는 촉진이에요. 촉진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확산 현상이 있겠다. 단순은요 인지질, 이질중을 직접적으로 통과를 하기 때문에 예시가 뭐냐면 페프와 모세혈관 같이 이런 기체 교환적인 거죠. 기체 교환 이런 각 교체 교환 이런 것들은 단순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촉진 확산은 뭐냐면 막단백질을 통해서만 갈 수밖에 없다. 물하고 좀 친한 것들 있죠. 아니면은 뭐 분자가 조금 큰 거 이온이나 포도나 아미노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수송 단백질 통해서 한다. 근데 존나 웃긴 건 이 단백질을 통해서 수송을 할 건데 그 이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단백질 이름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통로 단백질과 운반 단백질로 구분이 될 것이다. 이해가시죠? 자, 그럼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통로 단백질은 되게 쉬워요. 뭐냐면요, 그냥 열려 있는 거야. 열려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있다. 우리가 뉴런에서 흥분전도 한번 배웠을 때 나트륨이 들어오는 거하고 칼륨이 나가는 걸 했을 겁니다. 알겠죠? 뭐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면 나트륨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재분극이 일어나면 칼륨이 뭐 나갔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통로 단백질이고요. 운반체 단백질은요 이런 포도당과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구조가 맞아 떨어지게 되면은 바깥으로 또 내보내는 거 구조가 바뀌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운반체 단백질이 되겠다.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포도당이 세포 내로 이동을 하는 거. 그러니까 포도당이 아마 여기 인슐린이 구조가 딱 맞을 거야. 아니, 포도당이구나. 포도당의 구조가 딱 맞아 떨어지나 봐요. 오케이? 포도당의 구조가 딱 맞아 떨어지면 구조가 바뀌어서 이 안쪽으로 넣게 하는 구조가 바뀌어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알겠지? 이게 운반체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단순 확산은 단백질이 아니라 그냥 막 통과를 할 거고
촉진은 단백질을 이용해서 통과할 건데, 자, 초반에는 당연히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농도가 기울기가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속도가 늘어나는 건 마찬가지인데, 단수는 그냥 계속 속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농도가 기울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계속 이동을 할 거야. 계속 속도가 빨라지게 이동을 할 건데, 근데 촉진화사는 초반에는 많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속도가 줄면서 일정하게 유지를 할 거야. 유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한정되어 있어서. 개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딱 이동을 하면은 더 이상은 속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효소를 이용하는 것들도 전부 다 물질 대사에서도 효소 농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아무리 뭐 이동하고자 하는 이런 농도 기울기거나 농도가 높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진 않는다. 이건 단백질을 이용했다는 얘기야.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 제한되어 있는 단백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볼게요. 삼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삼투도 어찌 보면은 확산의 뭐 일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저기서 중요한 건 반투각성막입니다. 자, 반투각성막은 용질과 용매 중에서 누구만 통과를 시키냐? 용매를 통과를 시켜요. 일반적인 확선, 반투각성막이 없는. 자, 삼투는요, 일단 동물하고 식물이 있는데 아마 다 아는 내용일 거야. 이거 딱히 할 거 없는데 원래는. 동물은요, 식물과 다르게 세포벽이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도 빵빵해지다가 터져버려. 동물 세포는. 이해하시죠? 자, 저장액과 등장액과 고장액인데, 여기서 말하는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은 농도를 얘기하는 액체인데, 그 액체는 바깥쪽이라는 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적혈구 안쪽의 농도가 아니야. 그 적혈구가 담겨져 있는 용액의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바깥에가 저농도, 그 다음에 같은 농도, 그 다음에 고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 얘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고농도겠죠. 그 물이 들어가 안 들어가? 물이 들어가죠. 근데 그럼 빵빵해지다가 버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 버티고 팡 터져요. 그걸 무슨 현상? 용혈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등장액은요 계속 유지를 합니다. 자, 근데 니네가 착각하는 거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속도가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물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물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아무 영향이 없고 뭐 변화가 없다가 아니라 변화는 있는데, 들어오는 속도와 나가는 속도가 똑같다 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착각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고장액은요, 물이 나가죠, 오히려. 그러니까 쭈그러드는 거야. 아시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볼게요. 식물세포입니다. 자,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겠죠? 자, 저장액은 물이 오히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막하고 세포벽하고 원래 떨어져 있어요. 물론 거의 근접해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물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막 자체가 세포벽에 완전 붙어버려. 빵빵해져. 알겠어? 하지만 다행히도 터져 안 터져? 안 터져요. 그럼 무슨 상태냐면 팽윤 상태. 팽윤 상태. 그때 압력이 걸리겠지, 맞지? 그걸 팽압이라고 해요. 팽팽한 압력. 간단하죠. 자, 등장액은요 그냥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다. 물론 물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하겠지만, 자, 고장액은 물이 나가 안 나가? 나가게 되겠다. 그러면 막하고 세포벽이 거의 붙어 있는데 세포막이 안쪽으로 쭉 축소가 돼요. 세포벽은 변화 없어요. 세포막 안에 있는 물이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떨어져 안 떨어져? 세포벽하고 떨어지죠. 그래서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이거 그래프 해석하는 거 겁나 중요하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흡수력이라는 걸 좀 용어로 배울까? 흡수력. 다시 말씀드릴게요. 흡수력을 배울게요. 자, 흡수력이란 딱 느껴지시죠? 식물세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물을 흡수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식물세포가 바깥쪽에 농도가 낮아가지고 물이 미친 듯이 들어올 거야. 예를 들어서, 맞지? 초반에는 많이 들어와, 적게 들어와? 많이 들어오겠지. 속도가 졸라 빠르겠지, 맞지? 근데 물이 조금 들어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물이 들어오는 속도는 어떻게 될까? 좀 줄지 않을까?
그러니까 점점 속도가 줄 수밖에 없다고. 왜? 물이 이미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앞전에서 물이 계속 들어왔다면 계속 누적해서 양이 많아질 텐데 계속 속도가 늘어나진 않겠지. 안 그래? 점점 속도가 줄어들 거라고.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삼투압이 높을수록 팽압이 낮을수록 자, 흡수력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삼투압이 높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농도차가 많이 낮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아직 물이 덜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야 돼. 삼투압이 높다는 얘기가 뭐냐면 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물이 물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럼 물이 많이 들어와야지 초반에.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흡수력이 커진다는 얘기라고. 알겠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농도가 점점 줄겠지. 물이 들어오고 있을 테니까. 그럼 농도가 점점 준다는 얘기는 뭐야? 바깥쪽과 이 안쪽에 농도가 줄고 있는 이 시점의 주체 영역이 농도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삼투압이 낮아지는 거야 점점. 그래서 얘는 점점 갈수록 삼투압이 낮아져요. 이해갔어요? 농도 차이가 거의 안 나게 될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포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해가세요? 물이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보시면 돼요. 다음. 팽압이 낮을수록 커진다. 자, 팽압이 낮다는 얘기 뭐냐면 팽압은요 안쪽에서 바깥으로 미는 힘이야. 그러니까 빵빵해지는 압력을 우리가 팽압이라 하는데 자, 팽압이 낮다는 얘기는 압력이 별로 없다는 얘기야. 물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 덜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 들어와야지 물이. 흡수력이 커진 상태. 그럼 나중에는 팽압이 어떻게 돼? 점점 커지겠지. 그래서 팽압이 나중엔 점점 커진다. 됐어요? 자, 그러면 삼투압은 어찌 보면 어떤 개념이냐? 자, 삼투압이 높다는 얘기는 농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삼투압이 높다는 얘기는 물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판단하시고 팽압은 바깥으로 미는 힘이야. 그럼 그 두 개의 힘이 싸워 안 싸워? 싸우겠지. 그러면 들어오는 방향이 누구야? 삼투압이지. 그게 흡수력과 같은 방향이잖아. 맞습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흡수력은 어디서 어디 뺀다? 삼투압에서 팽압 뺀 거라고. 삼투압이 들어오는 방향이고 팽압이 나가는 방향인데 흡수력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는 방향이 삼투압에서 빼야 된다고. 팽압에서 빼면 안 돼. 알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봤을 때 삼투압이 점점 줄어요. 농도가 이제 희석되고 있을 테니까. 근데 물이 들어오니까 팽압은 커지고 있어요. 맞죠? 그럼 흡수력은 그 차이. 여기 라인,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여기 흡수력이야. 알겠지? 이게 흡수력이 점점 줄어 안 줄어? 줄지. 그러면 요때는 흡수력이 있어 없어? 없어. 전혀 물이 들어오지 않고 나가는 것도 없고 들어오는 것도 없어. 그럼 무슨 말이야? 빵빵해지고 끝났다고. 이때가 완벽하게 빵빵한 상태. 무슨 상태? 팽윤 상태. 이거 팽압 상태. 팽윤 상태. 최대 팽윤 상태라고 해요. 알겠지?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된다 진짜. 여기까지 해가시죠. 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봐봐. 여기는 어때요? 누구밖에 없어? 3, 2, 앞 밖에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삼투압밖에 없다. 자, 이거는 뭐냐면 세포의 부피가 가장 작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 가시죠? 이때는 어떤 상태냐면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이때는 무슨 상태? 원형질 분리 상태. 알겠죠? 세포가 가장 작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딴 거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선 자체가 있는데 뭐 됐어요. 이거 다 한 것 같은데? 이해는 가시죠? 근데 선이 하나 더 있는 거 보여? 이거 보여? 이게 흡수력에 대한 그래프야. 그러니까 요 차이 있지, 차이? 이 차이들에 대해서 수치를 적은 거야. 알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게 다예요. 자, 인지제 인유층을 직접 하고 막단백질인데요. 자, 일단은 이런 기체 같은 것들은 뭐 직접 통과하겠죠? 근데 이런 녀석들 있잖아. 막단백질을 통해 통과하겠죠. 이해하시죠? 자, 다음 볼게요. 확산이에요.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은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페퍼하고 못에 의한 기체 교환은요, 촉진이 아니에요. 알겠죠? 직접 통과합니다. 단순 확산에서 이동 속도는 안팎의 농도 차가
뭐 증가함에 따라 증가가 일정해지는 게 아니라 얘는 계속 증가해요. 알겠죠? 단백질에 관련된 건 아니니까 X가 되겠다. 한번 얘는 누가 봐도 통로 단백질 같은데 얘는 지금 수소 단백질 두 가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트륨이 유입될 때 관여하는 거는 통로 단백질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4번 설탕 높이의 변화인데요. 지금 보시면 설탕 분자가 오른쪽이 좀 많아요. 그럼 희석하기 위해서 일로 가니까 여기는 높아지고 B는 높고 A는 낮아진다 보시면 되고 이건 상투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저장에, 등장에, 고장에게 넣었을 때 대해서 하면 돼요. 이건 누가 봐도 등장이고요. 이건 물이 나갔다는 얘기죠. 왜 나갔을까? 바깥쪽이 농도가 높았기 때문에 가는 고농도, 고장에, 가는 저장액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식물세포를 어디다 두면 원연지 분리. 자, 원연지 분리가 났다는 건 물이 나갔다는 얘기야. 왜? 바깥쪽이 농도가 높으니까 고장액이 났다. 자,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요. 자, 물이 들어왔다. 왜 들어왔을까? 안쪽이 높으니까 바깥쪽은 농도가 낮다. 저장액이었다. 자, 삼투로 물을 흡수하면 팽합은 점점점점이야. 자, 물이 계속 들어오면 어때요? 물이 계속 압력이 생겨가지고 밀겠죠? 팽합은 어떻게 된다? 증가를 하고 반대로 삼투는 감소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흡수력은 감소할 것이다.